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수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컷오프 미칭데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와 관련된 사실은 마이너스 변동성에 다소 우려가 됐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사실은 약간 걱정이 되는 측면도 좀 있었죠. 지수 위치가 높고 또 때맞춰 미국 증시가 간밤에 또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초대규모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고 해서 이런 정도의 상태, 특히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초대규모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1조 3,600억 원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면 아마 종합지수가 적어도 50포인트 내지 100포인트,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2% 내지 4%.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들이 6천 원 정도로 순매도를, 이것도 상당한 매도 규모입니다. 예, 그렇게 매도를 했으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3% 내지 많게는 6% 정도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종합지수 낙폭은 불과 0.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삼성전자 낙폭도 한 마이너스 1.35% 정도, 1,000원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았죠.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이런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자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개인들한테 나왔다는 것이죠. 일반 개인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또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이 재미있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기관들도 연말 지나면 여태까지는 계속 매도를 했지만 순매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누가 매도를 어, 현재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주체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매수세는 계속 강해지고 매도세는 점점 약해지는 이른바 마른 장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마른 장작 효과가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시장 전체에도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된다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그 힘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학개미입니다. 그들이 생각보다 그 파워가 세고요. 그리고 그 수준도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또는 달라졌다 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행태를 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D램 라인 하나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게 일명 이미지 센서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다른 의미, 토탈 세 가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까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단타 관점이 아니죠. 투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2025년까지 20만 원 정도는 넉넉히 간다 했던 건데 그 기간을 제가 단축시켜 드렸죠. 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했던 건데요. 3년도 안 걸릴 것 같고 또 23년 정도까지 본다면 20만 원도 훨씬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또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사점을 자, 그 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직접 걸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슈를 보면 간밤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근 2% 가깝게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간 그 악재로 작용됐던 것이 자, 미국 여야 간 부양책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로 빠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그 전부터 있었던 악재죠.
또 어차피 부양책은 타결되게끔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심각한 악재는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수 위치 또 해당 주요 시가총액 최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 또 나스닥 선물도 약했죠. 또 간밤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폭락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는 건데, 이거 특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동학개미가 그런 힘을 발휘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정도로 간다면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날은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 후폭풍 우려도 별반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까지 거치고 그 다음 주부터나 어쨌든 연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또 내년까지도 보다 보폭이 좀 빨라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강해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점검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 큰 지장 없고요. 잠깐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뭐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087원 정도. 이원 90점 오히려 올라가네요. 약간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하에서는요. 주변 증시가 좀 약했는데 큰 폭의 약세는 아니죠. 나스 선물, 또 일본 증시 등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에서 동시에 만기를 맞이해서 현재 특히 선물과 관련된 포지션이 상당 부분 롤오버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투자, 또 하나는 연기금입니다. 대단한 어떤 변화 또는 변신수를 보여줬다는 거죠. 금융투자가 말이죠.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해왔었거든요. 금년 들어 약 12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해왔었고요. 쿼드로플 미칭제나 또는 현재 옵션 만기일 등등 어떤 그 변수가 있는 날에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계속 일삼아 왔던 그런 주체가 금융투자입니다. 오늘 장 마이너스가 나왔던 건데 후반 들어서 갑자기 순매수로 전환되는 극적인 쇼를 펼쳤다는 거죠. 그것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9,200억 원이나 막판 한두 시간 남겨놓고 대변신을 했다는 건데 이러한 장 중에 극적인 변신을 하는 금융투자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융투자도 그들의 기존 1년간에 걸친 우리나라 현물에 대한 쇼 포지션, 주가가 내려가는 포지션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도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또 내년까지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어떠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건데 4천억 동 이것도 약간 의외입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특히 쿼드로플 유칭제를 맞이해서 대규모로 매도한 것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커서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연기금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대체투자, 부동산 등 기타 금융상품 등 해서 전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운용 비중을 약 17.2% 정도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전체 운용 자금 중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정 부분 현재 물량 조절을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더군다나 국내 주식 운영 자금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 부담도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물량도 기계적으로 내놓는 과정이 오늘 현재 연기금의 전체 약 4천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매도를 만들었던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매물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새스런 세부대에 꼭 연기금뿐만 아니라 재반 펀드들도 새로운 펀드를 운영하고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시 삼성전자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 우량주를 담을 소지가 상당히 높죠. 이 연기금도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포지션이 바뀔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일반인도 매수를 하고 기관들도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것 같고 외국인도 다시 또 재매수할 소지가 높고 매도할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소지가 높습니다. 매도할 주체가 점점 더 넓어지는 상태, 또 매수할 주체는 점점 더 많아지는 그 상태. 대개 매수세는 강해지고 대개 매도세는 점점 약화되는, 자, 이른바 마른 장작 효과가 나온다. 이런 관점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자, 이런 정도로 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니프티 50가 아닌 한국형 니프티 10 선별된 10개, 시가총액 최상위 10개 종목에 초점 맞춰서 봐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야 된다 하는 맥락으로 설명드리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강하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쪽 일변도로 갈 것까지는 없죠. 어느 정도 전체 우리 운영 포트폴리오에 뭐 작게는 20% 내지는 많게는 3, 40% 정도는 주변에 있는 작은 개별 종목, 물론 우량주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잠깐 볼까요?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네페스도 의미 있는 그런 상승세로 바뀌는 것 같고요. ISC도 설명을 해드린 바였죠. ISC입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요. 또 테스나도 괜찮아. 테스나는 반드시 매수할 종목이다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동기세미캠도 약간 조정받고 있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또 그 외에 FST 이런 종목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PSK 오늘 약간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 대략적으로 다 합쳐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개나 많으면 한 4개 정도는 보충 종목으로, 부가 종목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전제에 있는 종목에 있는 물량 정도는 가지고 가고, 부족하다면 그들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들을 선정해서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주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들 종목에 대한 부가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반 개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일반 개인들의 매수 파워부터 잠깐 먼저 보도록 하죠. 금년 들어서 일반 개미, 동학 개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무려 46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7조, 합계해서 무려 62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 대기 매수 자금이 60조가 넘어가죠. 총 토탈 120조에 달하는 매수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또 여전히 최소한 30조 내지 많게는 50조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변화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 중에서도 하루에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도한 적이, 자, 오늘까지 6번 있었던 건데요. 앞선 5번을 모두 일반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당일날은 주가가 빠졌지만 바로 또 주가가 올라오는,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더라 하는 건데, 자, 오늘이 6번째입니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 이번에도 일반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다 소화를 해주고 다시 상승세를 만드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건데, 그 전과는 조금 다른 것은 여기에 기관 또는 외국인들까지 협조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당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보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현재 상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매수 파워뿐만 아니라 동학개미들의 매수 대상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매수와 관련된 시각, 또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표가 신문에 보도된 투자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 3위 종목인데요. 그 중에 개인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우선도 지난 11월 달부터 어제까지 그들이 일반 개미들, 동학 개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 KTNG, 하나솔루션, 삼성화재, CJ제일제당, 대림산업,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원타 플러스 5와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한 두 개 정도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 하나솔루션도 후보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나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KTNG, 그리고 삼성화재, 그리고 SK텔레콤, CJ제일제당까지 포함될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소비주이기도 하고 하이트진로는요. 그리고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KTNG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5%가 넘어가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4.8%, SK텔레콤은 전형적인 배당 대상주죠. SK텔레콤 4%가 넘어갑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정석적인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만약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일반 개인이 아닌 국내 펀드, 그것도 액티브 펀드에서 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한 것은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등의 업종 대표주이거나 또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죠. 배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기관이 오히려 배당주를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시장 인기주 위주로 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싼 종목들 위주로 그냥 매수를 했던 건데 지금 완전히 달라져. 그런 점에서 동학개미들은 그 전체 규모, 매수 파워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 11월 달에 시장 주도권의 바통이 그전 일반 개인, 동학개미한테서 11월 달부터 외국인한테 넘어갈 것이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삼성전자 및 그리고 LG화학인데요. 실제로도 지난 한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제일 많이 매수했고 두 번째 매수한 종목 삼성전자인데요. 자, 그런 쪽 초점을 좀 맞춰 왔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개인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개인들도 그 호흡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보다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또는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큰 위험 없이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현재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럴까요? 금상첨화? 금상첨화. 아주 좋은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최상, 그 중에 삼성전자 완탑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4, LG화학이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한 신뢰를 보다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매경인지 한경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DRAM 라인, 화성 11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라인을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해당 기사에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제1위 업체가 소니인데요. 자, 소니를 추격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는 그렇게 삼성전자가 맹추격했다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것도 자체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빠르면 2023년도 늦어도 2025년도 정도 되면 소니를 능가하는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미지 센서 분야에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21.6%, 소니가 47.6% 정도밖에 되지 47.6%나 됩니다. 삼성전자가 소니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태죠. 근데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잠식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업계에서의 시각은 메모리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비메모리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1위, 글로벌 1등으로 등극할 수 있는 분야가 이미지 센서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도 삼성전자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또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빠르게 시장에 성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고사양화 되면 될수록 현재 카메라 장착 대수가 많아지죠. 요새는 뭐 3개, 4개까지 장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자동차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 또 로봇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 시장까지 확대되고 빠른 시간 내 성장 또 초고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런것까지 감안했을 때 연간 12% 성장한다고 전망한 것도 오히려 약하게 전망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정도로 12%라도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죠.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미 작년 연말에 이미 나온 거죠. 1억 800만 화소까지 현재 개발해 놓고 양산체를 구축해 시장에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는 이미 기술력만 봤을 때 소니를 능가하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2025년 전에 지금보다 6배 수준인 현재 6억 화소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포부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소니를 기술력에서 완전히 앞서가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소니를 추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이 첫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자, 작년 3월 달에 이재용 회장이 133조를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키우겠다. 제반 부분, 파운드리나 뭐 CIS는 CMOS 이미지 센서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 또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또 통신 칩, 차량용 반도체, GPU, 그래픽 카드죠. MPU, 신경망 회로입니다. 또 AI, 인공지능 등. 자, 이런 주요 비메모리 분야 각 부분 전 세계 1등, 1위에 등극하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당시 공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그런 제하로 그런 포부,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단계별로 현재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다.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현재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가장 빠른 것이 이제 이미지 센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마도 차량용 반도체가 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그냥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어떤 개발 능력, R&D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만간에 해당 부분 차량용 반도체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반 부분에 어떤 특정 전 세계 유망 업체를 M&A 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경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게 쌓여있는 상태인데다가 더군다나 워낙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매수 여력까지 보강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또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은 애플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히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빠질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터에 최근 3년 이내 하만 이후죠. 하만 인수한 이후에 뚜렷한 대규모 인수가 없었습니다. M&A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여건도 무르익고 있다. 이런 관점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그런 상황 하에서 M&A를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노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그러니까 NXP 세계적인 제1위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아마 인수 자금이 최소한 50조 내지 많게는 1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0조에 달한다고 한다면 하만의 거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아주 중대한 대상이 된다는 건데 만약 이것이 성사가 되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아마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그 인수를 추진한다 또는 추진 성공하면 더 좋고요. 그 자체로만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반도체 D램 카펙스. 이 카펙스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초기 투자, 설비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든 또는 SK하이닉스든 D램과 관련돼서 그 3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해서 그들끼리 굉장한 D램 생산과 관련된 경쟁을 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한 10조 내지 30조 정도를 시설 투자를 해왔던 건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시설 투자 경쟁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D램 라인을 줄인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위적으로 이미 그 시장은 삼성전자가 해당 부분 D램과 관련돼선 2등 업체와 상당한 격차, 이른바 이것을 초격차라고 하죠.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미세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격차가 또 벌어져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굵기도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D램에 대한 시설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여력을 딴 곳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 중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 그 하나가 바로 이미지 센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 D램 생산에 좀 과점 체제 하에서 공급이 인위적으로, 약간 의도적으로 조절된다. 약간 암묵적으로 담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암묵적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훨씬 전에 그것이 시도된 바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2018년, 2019년대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서 큰 탈을, 즉 반도체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될 정도로까지 크게 급변한 적이 있었던 건데요. 어느 정도 전열이 재정비가 되면서 그런 암묵적 카르텔이 작동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D램의 생산 라인을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치 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에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잘 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터에 인위적으로 생산 물량까지 조절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효과는 특히 그 반도체 D램의 고정 고래가에 혁혁하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아주 급등한 소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게인 2018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 D램가 현재 가격의 그 2배, 3배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수순이 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뿐만 아니라 특히 2022년도 내후년이 기대가 되는데, 그때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반도체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이 한때 44조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못지않은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이 현재 삼성전자의 그 의도적인 그러한 공급 조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까지 들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 결코 놓쳐서는 안 되죠. 무조건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의 삼성전자의 비중 30% 내지 적당하게는 50%,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형편과 자기 시각에 따라서 삼성전자 몰빵을 해도 될 정도로 삼성전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3, 제4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